화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또 다뤄보긴 했지만요. 네네. 지난 21일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중 4자 간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에 북한의 반응에 지금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자, 일단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쭉 해주시죠. 예, 많은 내용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21일 날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이렇게 제안한 이후에 바로 3일 후에 24일에 북한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북 통신선 재개도 가능하고 또 남북 공동연락소 재설치, 자기들이 폭발했는데 다시 또 재설치도 가능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바로 오늘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29일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선을 복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전선언에 앞서서 남북이 상호 존중을 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그런 보도를 했어요. 여기서 살펴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대북한 적대정책 철회.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이 남북한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 하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로도 주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핵 개발의 어떤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웠던 건데 북한이 요구하는 바로 이 적대 정책 철회라는 거는 사실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한미연합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재차 해석돼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선례도 있고요. 또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사실 있으나마나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무장해제해라 하는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훈련하지 않는 주한미국은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사실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보다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더 원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최근에 좀 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요. 왜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런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 이게 쉽게 충족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는 하겠다고 하는 주체들이 지금이라도 기자들 모셔다 놓고 서로 악수하면서 발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로서의 선언은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는 바로 북한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가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전선언 문제가 나온 게 2006년 처음 부시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실천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종전선언에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현대사에서 가장 긴 72년 동안의 형식적인 끝나지 않은 전쟁인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크고요.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1948년에 남북한이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그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대결적일 수밖에 없는 이 남북 간의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가 자국의 이익이 되는
더 유리한 모습으로 상황을 좀 변화시키려는 그런 수단으로서 종전 선언을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런 문제 뭐 여러 시간을 걸쳐서 또 설명을 해주셔도 저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종전 선언은 좀 그렇죠, 사실. 네, 왜냐하면은 왜 국제 뉴스들 다른 뉴스들 보면은 이렇게 그 사실관계만 이렇습니다라고만 전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길지는 않지만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왜 그럴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청취자분들의 좀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열심히 듭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최근에 그 중국의 거대 부동산 그룹이죠.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에서 대규모 단전 사태도 있었다고요? 이게 이미 뉴스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려도 크실 텐데 최근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을 이 막대한 채무 상환 이걸 이행하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한 도미노적인 경제 문제의 우려 그것이 크고 또 24일에는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라오닝성의 성도이기도 한 이 심양시 선양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서 뭐 신호등 같은 거 뭐 다양한 안전사고가 속출됐는데 이게 문제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고 또 중국의 동북 지역의 대도시들에서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해서 사실은 헝다그룹 사태보다는 이 정전 사태가 더 큰 일 아니냐 뭐 이런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전 사태를 보면 사실은 화력 발전소가 대부분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현실에서 작년 10월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국이 일체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이라는 그러니까 석탄 부족이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호주와 중국이 이제 최근에 상당히 큰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의 일환으로서 세계 1위의 석탄 수출 국가가 호주기 때문에 호주산 석탄을 수입 금지했다는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됐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보이기에는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고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그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부의 어떤 특색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최근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각 지방 정부의 탄소 배출량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특성 때문에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지방 정부들이. 그러니까 이 지시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큰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를 멈춘 것이 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여러 원인 중에 큰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과하게 이렇게. 그렇죠.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국 정부의 특성이 헝다 사태 원인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상당히 필요한 중국이 경제의 파국을 막고 또 지속적인 중국 공산당의 집권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중국 경제 성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민영 기업이나 각종 금융 혜택 이런 분야에 대한 제재를 상당히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 대출을 통해서 성장해온 부동산 기업이기 때문에 헝다가 이 대출의 통로가 막히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독일과 일본의 총선과 조기 선출 소식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어저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외무상을 역임했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당선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의회 민주제를 하기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상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총리는 아니고 이제 의회에서 선택되는 대로 이제 총리가 될 건데 독일에서도 26일 날 총선이 있었고 야당이 여당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승리를 했는데 문제는 다수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당과 이제 합종 연행해서 총리를 또 이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좀 다른데 네.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이런 일본과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총리와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선호와는 조금 거리가 먼 행정부와 총리가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특징들을 좀 이해를 평소에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